자, 아침의 매일경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로를 겨눈다. 겨누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사되거나 행동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겨누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자, 이거 뭐 정치권 소식 같아요. 보니까 키워드 자체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순방은 국격 훼손, 외교 참사다. 책임 분명히 묻겠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장에서 했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책임 분명히 묻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 여기 뭐 개헌 얘기도 있고요. 뭐 기본사회론. 이것도 좀 약간 논쟁적 주제로 어제 던졌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은 너무 뭐 이상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또 평가를 해놨죠. 여기 사진은 뭡니까 이거는? 아, 어제 제주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뭔가요? 아, 감귤 선글라스군요. 이걸 썼군요. 이렇게. 어떤 분이 쓰라고 이렇게 드렸나 봅니다. 그럼 또 정치는 안 쓸 수가 없죠. 이런 모습도 사진으로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대표 요 기사에서 다룬 요 대목, 어제 연설 중에서 요 대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국민의힘의 반응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국민의힘 굉장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분명히 제1당으로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전재수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잘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거는 진행 중인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야당이 책임을 물을 만한 수단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야당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만 그래도 국회에서 제일 다수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준해서 집권 여당의 어떤 외교 참사 이런 걸 야당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예. 지금 10월 달에 있잖아요. 예. G20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나토 회담 갔다 오고 난 뒤에 대통령 지지율이 6% 빠져버리고 이번에 영국, 미국 다녀오시고 난 뒤에 지지율 또 빠져버리고 이번에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면 국익을 대변하면서 국익의 수호자, 국익의 옹호자로서 예. 대한민국 국익을 철저하게 옹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욕을 해버리는 바람에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책임을 촉구하지 않으면 예. 이게 G20 정상회담 이번 10월 달에 또 열리는데 또 해외 나가가지고 국익을 침해당하면 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의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예, 않든 예.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3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3김. 대통령실의 3김. 즉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예, 예. 그리고 여러 이제 이 해명의 번복을 나왔던 예. 김은혜 홍보수석. 이 3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그래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정했고 오늘 아마 표결이 정해질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단순히 정치적 경쟁자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과 절차와 과정을 점검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당장 있는데
이번에는 나토라든지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외교상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책임 묻겠다 그리고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금 전세수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구체적으로는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본회의 표결까지 아마 갈 듯한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야당이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안드려서 주의 환기하는 조치. 뭐 이 정도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다. 이 정도인데 글쎄요. 또 다른 걸 할까요? 요새 하도 정치권이 예측 불허로 가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 정도 설명이 가능해 보이네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사안이고요. 다음은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기사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 보이고 있죠. 여당 MBC 항의 방문 민영화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제 민영화 얘기까지. 그러다 야당 국민 눈 귀 막으려 하나 반발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죠. 그리고 각각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뭔가 어떤 여기는 현장전 항의 방문 그다음에 회견 사진까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좀 더 기사 보죠. 작은 제목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대강 대치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요.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그리고 오늘 검찰 고발 계획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 야당은 아니 사과 대신 거짓말로 일관하는 겁니까? 대책이 꾸려서 외교 참사 따질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기도 좀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키워드가 서로를 겨눈다 그랬잖아요.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조작해서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을 무능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에서는 하나하나 사실관계들을 정리도 하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신문에 실린 기사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막으로 저희가 좀 소개해드려요. 지금 나오고 있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각국 정상들 발언 논란 다 알더라. 이런 소문이 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순방 중이죠. 특히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트루도 총리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게 얘기가 나왔대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다 이미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걸 보고 온 거죠. 그리고 귀국한 이후에 굉장히 입장이 강경해졌다. 오늘 이런 보도도 좀 있습니다. 트루도와 대화 중 나온 게 결정적이다. 뭐 이거는 좀 더 확인 과정, 설명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한 곳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박찬환 교수님. 만약에 이거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돼. 이제 오늘 고발장 작성해서 오늘 이름명을 할 수도 있다고 예고가 됐거든요. 자,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언론사 상대로 여당에서 고발. 이게 사안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판을 키우고 강경 대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속담에 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은 사과를 할 것인가 아닌가에 굉장히 언론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론사들에게 문제가 있고 야당과 소위 말해서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도를 몰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방송국을 이제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어제는 나오고 항의 있습니다. 방문했죠. 네, 항의 예. 방문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어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첫 대응이 15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세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수세적이었는데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니까 즉각 태세 전환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첫 번째 지금 심기 경호에 들어갔다. 사실은 박찬희 교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네. 심기 경호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예. 왜 방귀 낀 사람이 성내? 이렇게 보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민심을? 악화된 민심을 알면서도 예.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충원하고 쓴소리하고 직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화내는 것에 발맞춰서 예. MBC 가서 소리 지르고 항의를 하고 고소고발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심기경호 아니냐. 두 번째, 이렇게 민심과 다른 심기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지입니다. 국정 동력의 마지노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밀리면 국정 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무너지면 큰일이다. 그렇죠. 간신히 지지율을 30%로 끌어올렸는데 예. 이게 또 어이없이 또 20%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예. 지지층 결집은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으로 대치할 때 예. 지지층들의 결집이 가장 쉽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억지 춘향식으로 저렇게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속내는 예. 국정 동력의 그런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슈 전환, 예. 이슈 전환 그래서 언론사가 조작했고 그리고 야당과 내통했다.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도 문제 삼고 있는 게 이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먼저 민주당 지도부의 입에서 나왔다. 설명이. 이 부분 굉장히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 유출이다. 이 부분을 하나 문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MBC 나옵니다. 이제 보도를 하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사항을 너무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다. 자막까지 넣어서.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점은 굉장히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당내 구성원들, 당원분들 예. 사이에서 예민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희 당원들에게는 10여 년 전에 그 MBC 광우병 사건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어떻게 해서 저희 당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국민들께 선택해 주신 정권인데 아까 박창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이번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예.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MBC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관련해서 자막과 관련해서 먼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MBC가 자막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는 이것에 대해서는 당내 구성원들도 합리적인 분들도 MBC의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 예. 확신에 차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MBC의 입장을 들을 필요는 있겠다고 예. 생각되는데 다만 여기에 법적 공방을 가는 것은 예. 좀 무리한 것 아니냐에 대한 당내 일부 지금 생각도 이제 있습니다. 고발 계획인데 예. 이 부분에서 약간 의견이 나뉩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저희 당이 좀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작년 이맘때쯤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 저희 당은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냈었습니다. 예.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 헌법 예. 21조에서 보장하는 자유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반대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당이 좀 더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좀 법정 공방은 좀 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의 MBC와의 뭐 유착 관계 의혹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사전에 것은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가 이걸 갖고 이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죠. 그것은 좀 과대하게 좀 과도하게 의혹 제기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한 9시쯤에 예. 저도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영상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이것을 MBC와 뭐 유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예. 국민들이 여기서 봤을 때 많이 쉽게 납득하시는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게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제 사법적 또 이제 법의 어떤 판단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정치권이 요즘에 뭐가 사안이 있으면 이게 경찰, 검찰, 법원 뭐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연장선일까요? 아무튼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뭔가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놓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상황. 뭐 아까 이재명 대표의 연설 내용,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어제 항의 방문 내용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소개해드렸고요.